우야호! 수야호 반갑습니다. 오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오늘은 각 기둥과 각불이 아닌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소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것들부터 다 부수고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 소수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내용이 등장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한번 들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다시 앞으로 가서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다시 또 앞으로 가서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또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도 모른다면 4학년, 5학년 수학책을 찾아 반드시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소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저는 소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수란 무엇이죠? 이 질문을 했을 때 마음속에 대답이 1초 만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등교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놀라운 소리들을 들어봐야 하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소수는 여러분 0과 1 사이의 수입니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소수의 정확한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3학년 때 소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소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은 냅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0과 1 사이의 수 중 가장 대표적인 0.1이란 수를 먼저 살펴볼까요? 0.1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0분의 1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0.1과 10분의 1이 같은 수인 것을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3학년 수학책에 나오는 분수와 소수를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0.1과 같은 10분의 1은 어떤 수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수를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0으로 나눈 것 중 1이 10분의 1입니다. 또는 10개로 나눈 것 중 1개가 10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0.1은 무엇일까요? 0.1은 1을 10으로 나눈 것 중 1입니다. 10개로 나눈 것 중 1개가 아닌 1을 10으로 나눈 것 중 1입니다. 아니, 이거 같은 말 같은데 선생님 어디 이상하신 거 아닌가요? 생일 때 너무 세게 맞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1이라는 숫자를 잘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1은 여러분 1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한 개 또는 한 덩어리 할 때 하나밖에 없는 상태가 1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이라는 수 자체에 있습니다. 1학년 꼬맹이가 와서 누나 또는 오빠 1이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1이 1이지 뭐야?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바로 1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지 빵이나 동전 같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수학을 하면서 1이라는 개념을 1 그 자체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1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준입니다. 1은 기준입니다. 모든 숫자들을 정하기 전에 1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개가 있어야 0개도 있는 것이고 한 개가 있어야 그것의 2배인 2도 있는 것입니다. 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1은 1이라는 숫자를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입니다. 하지만 분수는 소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한 덩어리를 나눈다는 개념으로 분수를 먼저 배웁니다. 자, 그럼 볼까요? 다음 블록을 10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 중에 한 개는 10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블록을 10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 중에 한 개도 10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개는 같은 10분의 1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똑같은 사각형 두 개가 더 들어가는 한 덩어리와 사각형 단 한 개만 들어가는 한 덩어리의 크기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는 우리가 정한 1, 우리 머릿속에 항상 함께하는 1을 10개로 나눈 것 중 한 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소수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했습니다. 어렵다고요? 제가 어렵다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3번 듣고도 안 되면 질문하세요. 6학년 3반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 안에서 크기 비교입니다. 소수하면 0.1, 0.01, 0.001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1, 10, 100, 1000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 10, 100만 놓고 봤을 때 이 세 숫자는 우리가 1학년이 되면 배우는 숫자입니다. 숫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왜 숫자의 기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3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231이네 바로 생각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크기인 수인지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한 대략 200보다 크고 300보다 작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200보다 크고 250보다 작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231만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과 10과 100을 기준으로 항상 숫자를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고요? 231에서 200은 100이 몇 개죠? 2개입니다. 231에서 30은 10이 3개, 231에서 1은 1개입니다. 맞나요? 우리는 231을 보면서 1, 10, 100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수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0.231과 같은 소수를 보기 전에 0.1, 0.01, 0.001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서로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고 0.231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0.1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을 10으로 나눈 것 중 1입니다. 1이라는 덩어리를 저 크기로 생각을 했을 때 0.1의 크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0.01은 1을 100으로 나눈 것 중 1입니다. 아까 보았던 0.1을 10개로 더 나누면 0.01이 됩니다. 0.01의 크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0.001입니다. 0.001은 1을 1000으로 나눈 것 중 1입니다. 아까 보았던 0.01을 10개로 더 나누면 0.001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너무 잘게 나누어서 0.001은 거의 안 보이죠. 저 정도의 크기가 0.001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수 넷째짜리, 다섯째짜리, 여섯째짜리 점점점점 더 있지만 아마 중고등학교가 되어서도 여러분들은 반올림, 올림을 통해서 소수 셋째짜리 정도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소수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0.1은 0.01의 몇 배죠? 10배입니다. 0.01은 0.001의 몇 배죠? 10배입니다. 0.1은 그러면 0.001의 몇 배일까요? 10배, 10배를 곱해주면 100배가 됩니다.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0.1을 몇 추로 나누면 0.001이 될까요? 10입니다. 우리는 나누기 10을 곱하기 10분의 1로도 적을 수 있다고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01을 몇 추로 나누면 0.001이 될까요? 10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누기 10을 곱하기 10분의 1로 적으면 10분의 1배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4학년 때 모두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실 여러분들을 위해 4학년 선생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4학년 수준의 설명입니다. 소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자연수와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소수 첫째짜리, 소수 둘째짜리, 소수 셋째짜리 라는 새로운 자연수의 자릿수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연수와 똑같이 계산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자릿수를 맞춰서 계산을 한다. 여러분들은 10의 자릿수와 100의 자릿수를 더하면서 계산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1의 자릿수와 1000의 자릿수를 더해서 더하기 계산을 하시는가요? 아마 이런 친구는 여기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숫자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니까요. 두 번째는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받아 올림은 9 더하기 1을 하면 10의 자리로 1개 올려주는 것. 받아 내림은 1 빼기 9를 계산하지 못하니까 앞에 자리에서 1개를 빌려오는 것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 0.231 더하기 0.381 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숫자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로셈을 다음과 같이 쓸 것입니다. 이 세로셈을 계산하면 0.61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고려하셨을 것이 자릿수입니다. 8과 3을 더해서 11이 되니까 앞으로 한 자리 또한 올려주셨을 것입니다.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입니다. 이처럼 자연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뒤에 소수점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연수로 먼저 계산한 뒤에 소수 자릿수만 맞게 찍어주면 계산하기 편하다 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푸는지도 아셔야겠지만 왜 쉽게 풀 수 있는지도 아셔야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의 곱셈입니다. 소수의 곱셈도 자연수의 곱셈과 동일합니다. 자릿수를 맞춰서 적어주시고 각 자리 숫자를 곱해서 마지막에 더해 주신 뒤에 받아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소수는 소수와 소수가 곱해질 때 소수점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소수점의 위치를 잘 생각하셔야지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왜 소수와 소수가 곱해질 때 특별한 상황이 생길까요? 소수와 소수가 곱해지는 경우는 어떤 수의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보다 큰 수가 곱해지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면서 작은 수를 곱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에다가 2를 곱한다고 쳐봅시다. 2는 1보다 큰 수입니다. 1 곱하기 2는 2입니다. 1에서 2가 됐죠. 숫자가 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5에다가 5를 곱해도 5가 25가 되는 것처럼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100번, 1000번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수에 1을 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1은 1. 3반 친구들은 석찬이 곱하기 1을 하면 석찬이가 나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숫자이든 자기와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수의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는 경우입니다. 자신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숫자는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수는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작은 수를 곱하면 작아진다에 해당이 됩니다.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하면 원래 숫자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뒤에 계산하는 것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앞에서 한 말이 맞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우리는 0.2에다가 2를 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보다 큰 수를 곱하는 상황입니다. 곱하면 2 곱하기 2를 한 뒤에 소수점 하나를 바로 앞에다가 냅다 찍어주시면 0.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0.2보다 2배 커진 0.4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0.2 곱하기 0.2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산 결과가 0.04,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부터 볼까요? 곱해지는 0.2는 소수 첫째 자리, 곱하는 0.2도 소수 첫째 자리 수입니다. 우리는 소수점을 한 칸 뒤로 옮길 수 있으니까 각각 한 번씩 2번을 옮겨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다 옮기고 4를 적고 나니까 0.04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계산 방법이고, 이것을 제대로 확인해 보려면 0.2를 같은 수의 분수로 고쳐 보셔야 됩니다. 0.2는 10분의 2이고 10분의 2를 10분의 2로 곱하면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끼리끼리 법칙을 통해서 100분의 4가 나옵니다. 100분의 4는 0.04와 같으니까 답은 0.04.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숫자가 작아진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 익힘책 숙제만 있습니다. 풀어서 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